드디어 차가 왔습니다. 이거 이제 다 핑크. 네, 이제 기사님이 제 차를 내려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해태스입니다. 자, 드디어 EV 제타를 인수하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한 4달 신청을 하고 한 4달, 5달 정도를 기다린 것 같아요. 5달 기다린 차고 인수할 때는 이제 탁송으로 받았습니다. 따로 받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집 앞에서 탁송으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딜러분께 11월 말쯤에 신청을 해서 12월, 1월, 2월, 3월, 4월 중순, 그러니까 한 4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차를 받게 되던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수를 하는데 본넷에 테이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물어봤는데 탁송기사님 말씀은 그냥 다 돼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요거는 본넷 쪽에 실이 까져요. 실이 까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지로 임시로 해놓은 것 같지 않나 싶은데 좀 속상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외관 검사를 했고요. 핑크로 한 이유는 예뻐서죠. 단순히 예뻐서고, 노란색도 예뻤는데 분홍색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노란색은 이제 와이프의 약간의 반대로 핑크색, 그러니까 공통 의견이었던 분홍색으로 하게 되었고요. 사실 노란색은 아직 미련을 다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봄날이었어 가지고 꽤나 먼지가 쌓여 있었고, 이거는 뭐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뭐 받아들여야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로 바로 몰고 와서 촬영을 했던 거고요. 외관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세보시도 나오겠지만은 세보시보다 조금 더 크고 모닝보다 조금 더 작은 그런 형태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색감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그래도 아직 노란색, 이거 버릴 수 없죠.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노란색은. 그래서 아직 꿈꾸고 있고요. 근데 이제 차의 상태를 알려주는 화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별로예요. 옛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개선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와이퍼는 앞쪽에 하나 있습니다. 주행 중에 불편한 게 막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거의 없지만 안 닦이는 부분이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차가 작아서 그런지 이건 좀 불편했고요. 그 다음에 차키는 제가 아차키라는 거를 이제 프로모션으로 같이 받게 되어서 완전 이제 이 회사에서 처음 나온 세대니까요, 이 차는. 그래서 차키는 지금 거의 안 들고 다니고 있고, 문제의 부분 나왔네요. 이 부분이 운전석 앞쪽에 있는 이제 물품을, 그러니까 동전 보관함, 수납함 같은 건데 이게 뒤쪽에 열려 있어요. 이게 툭 떨어지죠. 이게 이제 물어보니까 달지를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 차가 2천만 원 중후반대의 차거든요. 보조금 받으면은 실구매자들은 1,000만 원 후반대, 1,000 후반대에 살 수 있지만 사실 이 차 가격은 그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돈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마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계속 떨어지네. 전선을 이제 안쪽에 작업을 좀 해뒀기 때문에 그걸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열 일은 없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은 아쉬워요. 마감이 불량하다고 싶을 정도로 별로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었고, 차량 뒤쪽에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에 트렁크를 열면 이렇게 작은 트렁크 공간이 보이는데, 위쪽에 사용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차가 이게 세트가 되어 있으면은 갑갑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 문 열 때마다 갑갑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접어두고 그냥 저기에 고정시켜 놓은 채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게 굳이 쓰신다면 뭐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파우치가 같이 왔습니다. 파우치 안에는 이제 삼각대랑 그 다음에 비상 상황에서 입을 수 있는 노란색 옷, 그 다음에 차량 설명서라고 해야 되나, 팜플렛, 아무튼 그런 게 하나 들어 있었고요. 지금 하나씩 꺼내고 있죠. 그래서 삼각대랑, 이건 또 뭐 LED 들어오는 게란 게 아니라 접었다 폈다 하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저거랑 옷이랑, 그 다음에 취급 설명서구나. 취급 설명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게 있구나. 저게 그거예요. 그 차량 견인할 때 쓰는 거. 견인할 때 쓰는 쇠봉 있죠. 저걸 하나 추가로 이제 넣어놨더라고요. 저건 보통 이제 다른 차에서도 제공이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벌집, 그러니까 차 운전석이랑 조수석에 쓸 수 있는 벌집 매트를 추가로 넣어 두셨어요. 왜냐면은 이게 벌집 매트를 요즘 많이 쓰시는데 국내에서는 파는 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해외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 따로 제공을 해준 것이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트렁크에도 커버가 하나 있어서 이물질 같은 것도 커버만 벗겨내면은 트렁크 쪽에서도 충분히 이물질 제거를 편하게 할 수 있고요. 트렁크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수석에 봉투 하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봉투를 떼보면 안에 이제 이것저것 있는데 조금 특이했던 게 문제 이 친구입니다. 마우스패드를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마우스패드 진짜 왜 줬는지 모르겠고, 자동차 등록증이랑 이제 전기차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티커가 하나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 제타를 소개하는 책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었고요. 딴 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차가 불편한 게 글러브 박스가 없습니다. 글러브 박스가 없어서 수납 공간이 정말 없어요. 이 차를 타시는 오너분들도 지금 굉장히 불편해 여기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 글러브 박스가 없다는 거는 이 차에서 치명적입니다. 왜냐면은 젊은 세대들이 주로 탄단 말이에요, 이런 차들을. 그런데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센터 쪽에는 TF 카드인지 심 카드인지 하나 씹을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USB 장착하는 곳, 그리고 옥스 단자, 그러니까 3.5 이어폰 소리 단자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있었고요. 소리 단자랑 카드 단자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USB 단자는 확인되는 것을 봤고요. 실제로 며칠 써봤었고요. 지금은 쓸 일 없어서 닫아놨고, 그 다음에 운전석이랑 조수석 사이에 팔 거치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 찾아다니다가 이걸 사서 장착을 하게 됐고요. 시험 삼아서 혹시나 싶어서 샀던 건데 정말 딱 맞았어요. 딱 맞는데 이제 문제는 고정이죠. 고정을 아직도 2달 넘게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못하고 있고요. 이게 고정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아니 이런 제품이 애프터마켓에 나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EV 제타 전용은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라면은 본사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할 만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심지어 이걸 쓴다고 해서 안전벨트 착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냐? 원래 좁아서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편의성을 주기 위한 방법을 우린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팔걸이 거치대도 하나 샀고요. 참고로 이 제품은 커뮤니티에서 다른 오너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던데, 제가 글을 올리니까 다른 분들도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오너분들도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도 만약에 세미시스코 본사에서 이걸 보게 된다면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수납함이 작게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제가 생각을 했는데 좁아요. 잘 안 열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뒤로, 그러니까 앞쪽이 열리게 해뒀으면은 이 제품은 그냥 다른 차에 장착을 하더라도 되게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풍절음을 조금이라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풍절음이랑 도어, 문콕 방지용 고무를 추가로 달았고요. 그리고 충전을 해봤는데
완속 충전이 빠르게 되더라고요. 한 5시간 안쪽으로 거의 90% 정도가 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쪽에 LED 같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저는 LED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하나 추가로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세보시 차량이 있는데 저희 동네에 이제 저 차량 하나밖에 없어요, 세보시가. 그래서 저 차 오너분들과도 이제 얘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이제 센터페시아에 있는 모니터, 이 모니터가 제일 처음에 나온 모델이랑 지금 제 차에 장착된 모델이랑 다른 모델이에요. 뭐 중간에 모니터 회사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뭔지 몰라도 일단 모니터가 바뀌었는데 이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가 편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이 첫 출시가 작년 말인데 6개월이 지나도록 내비게이션이 아직 정착이 안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앞으로 이 차에 대해서 단점이나 장점이나 실제로 타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영상 하나씩 올릴 테니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즐겁게 보셔도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